유동훈 사장님하고 이철민 사장님께서 스텝업을 통해서 아는 게 많아지고 지식이 쌓이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 현장에 나가서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오늘 하는 강의가 되게 중요한데, 오늘 이 잠깐만요. 질문이 답이다. 지금 오늘 이 책 내용과 함께 이 강의를 듣고 나시면 더 강력한 자신감을 얻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질문이 답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지식을 말을 해도 다 소용이 없다라고 이제 책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귀에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답이다를 통해서 저는 어디서 자신감이 없었냐면은 사실은 그런 지식 말고 현장에서 이제 고객을 만나러 갔을 때 너무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예측 불허의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사람 상대하던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했던 가게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센터 같은 경우는 고객이 필요에 의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제가 주도를 해서 리드를 해서 온 사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끌고 나갔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독일 PM을 만나고 나서 현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상대를 할 때, 어느 순간 조금 막히는 부분이 오는 거예요. 좀 소재가 떨어지고, 아까 김도희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뭐, 니즈 파악, 이제 이런 걸 하긴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조금 어색하고 만났을 때, 조금 그런 게 갑자기 어느 순간 느껴지더라고요. 작년 어느 날부터. 그랬을 때, 이제 잘하시는 사장님들, 우리 스폰서님들 봤을 때는 너무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타고난 건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제가, 그 작년에 이 책을, 질문이 답이다 책을 추천을 받았는데, 그때는 그렇게 막혔음에도 이 책을 읽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올해 이제 궁금한 게 많이 생기면서 스폰서님한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말을 해요? 이렇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스폰서님이 질문이 답이다 책을 또 읽으라고 또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진지하게 한번 올해 5월에 읽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정말 필요에 의해서 읽다 보니까 가려운 부분이 조금 긁어진 느낌?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고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번 더 집중적으로 한 번 더 읽게 되니까 이게 한 번 더 되게 진하게 들어오는 게 있어서 이 책이 있는데 그냥 관상용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다시 읽으시고 한 번 읽었더라도 지금 한번 내가 발표자의 뭐 찔리시는 분들 막 책 들고 어 다시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도움 많이 될 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목은 이 책 앞에 표지에 나와 있는 제목이에요. 질문이 답이다. 성공하는 마케팅의 5가지 황금 법칙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황금 법칙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저자가 처음에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주거든요. 자기는 10년 동안 이 사람들을 백만장자로 만들어주는 의사소통 방법과 영업 전략을 연구 개발을 했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적용을 하면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약 2시간 정도 공부하고 집중적으로 연습하면 당신의 사업이 놀랄 만한 단계까지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2시간만 집중 한번 해보래요. 근데 제가 오늘 그랬어요. 2시간을 완전히 집중해서 읽었던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읽을 땐 이 부분이 안 보였었는데 오늘 왜 보이는지 오늘 이게 눈에 탁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과 약속을 잡거나 뭐 사업 계획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훌륭한 가망 고객으로부터 예스라는 대답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정확히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책이 다 알려줄 거라고 이 책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스라는 대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지금부터 이제 같이 나눠볼 거고, 그리고 이 책이 1장부터 되게 여러 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이 책에서 2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2장의 제목이 예스라는 대답 얻어내기예요. 지금 이 제목처럼.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이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떤 걸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프레젠테이션 기술에서 기술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 스텝업으로 성장하신 사장님들이 뭔가 자신감을 얻었다, 뭔가 더 알았다 이제 이러셨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의 사업 설명을 듣는 가망 고객들은 과연 당신의 말을 그대로 믿을까?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질문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니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를 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애를 쓰고 있고 그래서 우리들의 그 친분 관계와 상관없이 방어적이 되기 쉽다. 이게 문제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되게 열심히 설명을 뭔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망 고객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뭐든지 반대 의견을 제시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 말이 타당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을 바로 내가 했기 때문에, 당신이 했기 때문이래요. 내가 말한 건, 당신이 말한 것은 당신의 생각이지 그 고객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만 고객이 우리에게 하는 말, 당신에게 하는 말은 모두 옳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 고객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말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어, 말을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스스로 예를 들면 나는 내가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해야 되는지 우리가 막 거기 현장에 가서 막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왜 시작해야 되는지 말할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다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뭘 알고 말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유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사장님, 사장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삶이 이 PM 안에 있고 여기서 다 이루실 수 있어요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그런데 그 고객이 저는 지금 제 삶에 만족하는데요? 하면은 또 할 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삶에 진짜 만족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 입으로 말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고객이 자기 입으로 나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요. 더 좋은 것들을 얻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자기 입으로 하면은 그거는 바로 자기 자신이 말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반대 의견을 내세우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요렇게 본인 스스로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네 가지 핵심 기술을 이 책이 가지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 네 가지 요 그림은 어 가만 고객이 처음에 마음이 차가운 상태에서 만나잖아요. 그랬을 때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이 가만 고객 입에서 예스라는 대답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표현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1번 얼음을 녹이기,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그리고 2번 뜨거운 단추 찾기. 관심사를 찾아낸다. 아까 전에 이 부분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 2번, 열쇠 2번, 뜨거운 다투 찾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방법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3번은 뜨거운 단추를 찾았으면 그걸 꾹 눌러주는 거예요. 계획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4번은 결단을 얻어내기입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어떤 현장을 갔거나 클로징이 안 됐어. 그래서 어떤 이제 뭐 파트너 사장님한테, 왜 이렇게 결과가 안 왜 클로징이 안 됐어요? 라고 했을 때, 근데 저도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카드가 안 된대요. 뭐 너무 바쁜 상황이어서 정신이 없는 상황이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이 책에서, 음, 흥미가 없는 가만 고객은 단 하나도 없대요. 다만 흥미없는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빨간 단추를 못 눌렀고 그거를 유추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예스라는 대답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하거든요. 흥미가 없는 고객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에 조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1번부터 얼음 녹이기부터 이제 가자면은 여기에는 우리의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에서 순수하게 나를 알리고 그리고 이 상대가 우리를 좋아하게 되면 당신을 좋아하게 되면 당신 이야기에 관심을 보일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유동호 사장님이 뭐 외모로도 뭐 많이 변화시키고 이랬기 때문에 저는 첫인상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좀 뭐 이렇게 배 나온 채로 뭐 피곤한 얼굴로 웃지 않는 얼굴로 갔을 때 좀 그 인상에서 고객들이 강자와 약자를 딱 알아보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함부로 할 사람과 함부로 못 대할 사람 이런 거 알아보듯이 어 거절도 그래서 더 빠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이제 제가 또 가만히 있으면 너무 무뚝뚝한 얼굴이라서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웃으면서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이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들어가요. 그러고서 이제 빠르게 이제 칭찬을 하죠. 이제 뭐 그분이 동안이면 빠르게 캐치해서 동안, 피부,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뭐, 이렇게, 뭐, 키가 되게 굉장히 크시네요. 뭐, 이러면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좀 어색하니까, 이제, 그래서, 뭐, 근데 웃음이 최고인 것 같아요, 미소. 그랬을 때 빨리 좀 친해질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좀 만져요, 팔을.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팔 터치하고, 이렇게 스킨십하고, 이렇게 해서 만지면서 금방, 이 책에는 3, 4분밖에 안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고객은 3, 40분 넘게 걸리는 고객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나를 알리고 신뢰를 구축할 때까지 계속 하라고 책에 나와 있는 게, 이 신뢰를 구축하고 나면 가망 고객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고객이 잘 들으려고 하지가 않기 때문에 얼음 녹이기 부분이 중요한데, 이 저자가 하는 말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이 얼음 녹이기 부분은 굉장히 인지들을 잘하고 있대요. 이 정도는 다 한대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많이 뛰어넘는다라고 하거든요. 이 뜨거운 단추 찾기, 관심사를 찾아내는 요 부분을 뛰어넘고선 그 누르기 단계로 넘어가 버린다, 건너뛰고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단추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가망 고객이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말하다가 흥분할 수도 있고, 우울해질 수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화법으로 했을 때 우는 분도 있었고, 저도 되게 당황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화를 내는 분도 있는데, 이제 저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본인 자신한테 화가 나서 화를 낼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그 감정적으로 막 그 요동치는 목소리를 제가 그 현장에서 이 책을 그대로 해가지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알고 이제 아시면 좋고, 여기에서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은, 강한 욕구를 느끼는 사람은 그것을 실현하려는 욕구 또한 강력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서 최우선 동기 요인을 발견을 꼭 하셔야 돼요. 그 요인이 바로, 그 사람이 동기 요인이 당신의 사업에 참여시키고 싶은 이유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동기를 사람들이 음, 동기가 딱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의 동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이 둘 중 하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망 고객의 최우선 동기 요인을 찾아서 이 사람들 마음의 불꽃을 일으키는 법을 알게 될 거고, 이 가망 고객은 자신이 어느 정도의 수입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열쇠 중에 이 두 번째, 빨간 단추 찾기, 뜨거운 단추 찾기가 중요한 이유는, 가망 고객이 자신의 희망과 꿈, 그리고 두려움을 말로 자기 입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자세한 건 이제 뒤에서 또 다시 나누도록 할게요. 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 최우선 동기가 1번부터 9번까지 있으면 나의 최우선 동기와 일치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질문법을 해서 갈 때, 내 동기가 만약에 재정적 자유라고 그것만 밀고 가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나이가 많으니까 은퇴 걱정하겠다. 뭐 유산 상속에 관심이 있겠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선 말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 이유는 이제 제가 하나 이제 예를 좀 드려볼게요. 어떤 이제 사업자가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최우선 동기가 재정적 자유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재정적 자유가 모든 걸, 이 돈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라는 그 자기의 그 생각이 꽂혀 있기 때문에 고객을 만나면 그걸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면 재정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고객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도 이 사업을 하겠대. 그런데 그 후로 이 사업자가 그 고객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 고객의 최우선 동기가 재정적 자유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고객의 그 최우선 동기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 이게 이 사람의 최우선 동기였는데 그 사업자가 자기 이야기 하느냐고 그 사람 입에서 그 동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업자는 그 재정적인 이유 하나만을 파느냐고, 이 고객이 그 순간에는 그 사람 열정에 약간 휘말리는 느낌으로 들어갔지만 다음날 이제 눈을 뜨고 나니까 이제 현실이 딱 돌아오면서 그 열기가 확 식고 며칠 뒤에는 완전히 그 사람이 프레젠테이션 한 거를 완전히 까먹을 정도로 그렇게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자는 이 고객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돕는 마음, 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기를 알 수가 없었고, 이거 추측 잘못했던 거 예시도 하나를 좀 드리자면, 이제 어떤 이제 저 같은 이제 싱글 미혼 여성이 50대 여자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청소 용역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 판단으로 50대고 청소 일 하시니까 앞으로 은퇴가 걱정일 거고 은퇴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어필을 할 때 굉장히 편안한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라고 이제 안내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고객이 그걸 듣고 평상시에 이 사람의 가치관이, 고객의 가치관이 나는 평생 은퇴를 하고 싶지 않고 일을 하고 싶고 은퇴는 죽음의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자가 몹시 당황을 한 거죠. 은퇴가 주 요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축축을 했을 때는 엉뚱한 결과를 낳기 쉽기 때문에, 만약에 은퇴가 추측이 맞았어. 맞았더라도 이거는 고객 입으로 나온 거랑 내 입으로 말하는 거랑 아까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객 입으로 시인했을 때 동일한 영향력과 동기부여의 힘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이 동기부여를 고객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질문법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법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저도 이제 이거를 보고 알고 있었지만, 이제 막 중구난방으로 막 친해지면서 이제 했던 게 있었는데, 이 다섯 가지 이제 이 황금 질문법, 이 책에서 이제 다루는 질문법이거든요. 이 다섯 가지는, 정확하게 이 단어 하나하나 기억하라고 했고, 그리고 질문할 때 격길로 세면 안 되고, 이 질문의 순서도 정확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가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질문만 할 줄 안다면은, 우리가 고객들한테 할 수 있는 굉장히 가치 있는 질문이 될 거고, 이 질문을 나의 일부로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에 처음에 안 외워져가지고 이걸 외우려고 하니까 또 안 외워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자연스럽게 이제 될 수 있지만 기억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뭐 책에서는 카드표로 조그맣게 들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핸드폰 뭐 바탕화면이나 이렇게 놓고 이제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살짝살짝 보면서 말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시로 한번 이 황금 질문을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이제 사업자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가 어떤 젊은 부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막 그냥 다단계라고 생각하는 이제 부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부부들은 이 1순위 동기가 이 중에서 어떻게 되세요? 동기가 어떤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그 부부가 저희는 재정적 자유가 될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사업자가 그 이유가 뭐예요? 했더니 이 부부가 아이를 낳았을 때 조금 여유로울 수 있을 것 같고 우수한 교육을 해주고 싶고 돈에 쫓기면서 살고 싶지 않아서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게 왜 중요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
집 대출금 갚아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마련해주고 싶으니까요. 부모님은 언제나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힘들게 사셨고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자가 그러면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을 때 생기는 결과가 무엇이죠라고 했을 때 이 부부가 빠듯한 수입으로 간신히 먹고 사는 그런 힘든 인생이 되겠죠라고 이제 이렇게 뭐 점점점점 이제 이러거든요. 여기서 이제 감정의 동요가 이제 있어요, 고객들이. 그래서 사업자가 왜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이 부부가 어, 우리가 이 재정적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끝없는 몸부림에 불과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은퇴 준비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5가지 질문으로 이거 다단계 아니야? 라고 했던 부부한테 재정적 자유를 왜 얻어야 되는지 5가지 황금 질문법으로 대답을 얻어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한 거는 만약에 내 사업자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제 이만한 사업이 없어요. 이제 뭐 하면서 이 재정적 자유가 될 이 사람이 한 말을 제가 하면은 이 사람은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을 거래요.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의 이제 깊은 뜻은 1번은 최우선 동기가 뭐냐면 오늘 저의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참여하려 하시는 거죠. 진짜 뜻은 이거래요. 우리 PM 사업에 참여하시는 동기가 어떻게 되세요를 묻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는, 그러니까 왜 그런 이유로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거죠를 묻는 거고, 그리고 3번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되게 강하게 고객 입으로 재인식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3번을 또 물어보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걸 교육을 하다가. 근데 3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인식이라서. 그래서 이 고객 입으로 다시 한번 재반복을 하면서 자기가 사업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를 강하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4번은 그렇게 됐을 때 생기는 결과가 뭘까요? 라고 한 거는 당신이 이 사업을, PM 사업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를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원치 않는 상황을 말하면서 막 흥분을 해요. 그리고 나서 5번, 왜 그 부분이 걱정이 되시죠? 하면은 이 숨은 뜻은 최우선 동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고객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말을 하면서 음, 유도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질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답은 다 고객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뭐 말 많이 하는 거 줄이자 했잖아요. 진짜 말 줄일 수 있는 게 질문하고 대답만 들어주면 돼요. 근데 의외로 이거 고객한테 제가 했을 때, 굉장히 말을 길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되게 단답형으로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길게, 진짜 흥분하면서 말씀을 하셨던 게, 이제 제가 저의 사례 2가지를 이제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음, 이제 2분의 사례가 있는데, 한 분은 이제 7월 달에 만난 분인데, 9월 달에 매니저 패스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나오신 분이에요. 응? 7월에 나를 만났는데 이제 사업 설명을 들으려고. 근데 사업에 관심이 있는데 9월에 매니저 패스를 할 마음으로 나오셨고 본인도 오토십만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나오셨대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막 보상 플랜을 막 다 설명을 하고 사업 설명을 다 하는데 계속 중간중간에 9월에 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셨어요. 어. 뭐 7, 8월이 바쁘고 뭐 이런 게 있었어. 듣고는 있었어. 듣고는 있었지만 이제 보상 플랜을 끝내고 제가 어 그럼 사장님은 여기에서 인생에서 가장 음 이때 저 핸드폰 보고 말했어요. 아마 그분 모를걸요. 그래서 중요한 최우선 동기가 어떤 거세요?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는요 개인적인 성장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 되게 의외였어요. 그거를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이래서 추측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성장이에요 이러셨어. 그래서 그 이유가 개인적인 성장 그 이유가 왜 개인적인 성장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저는 공부하는 것도 좋고, 이 건강 공부하는 것도 좋고, 이렇게, 그러니까 배우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배우고 싶다. 그 배운 거를 또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다 보면 나중에 추가 소득도
벌 수 있지 않을까요? 해서 이제 두 가지를 들은 거예요, 저는. 이게 말은 개인적인 성장이지만 추가 소득까지 간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아, 그러면은 그 배워서 추가 소득 되는 게 왜 사장님한테 중요한 부분이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 이제 나이가 50인데 건강기능식품은 계속 꾸준히 먹어야 되고, 내가 알고 먹으면은 더 좋고, 내가 알아야 누구한테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고, 어, 그걸로 내가 돈을 벌려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고, 이제 그걸 통해서 추가 소득을 얻고 싶다. 이걸 한 번 더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 그러면은 이거 개인적인 성장 안 하시고, 이거 네트워크, 참 이거 추가 소득이 없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데요? 라고 했을 때, 그때 거기서 한숨이 한 번 나왔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게 진지하게들 다 대답을 하시거든요. 어, 집에만 있겠죠, 이제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이 나이에 50이 넘어서, 어, 계속 애들은 다 컸고, 계속 집에만 있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가 나이를 먹게 되는데, 어떻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막 말하면서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근데 왜 그 부분이 왜 걱정이 되시는데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건 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왜 걱정이 되는데요? 라고 했을 때, 어,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일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집에 있다가 나이가 먹었을 때 그때 하려고 하면 더 나이가 많이 먹어 있고, 그때는 더 힘이 없고, 어, 계속 집에서 이러다가, 근데 이분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 나이 또래 분들이 이러다 나 집에서 진짜 늙어 죽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음. 그래서 그렇게 되기 싫어서 자기의 이런 성장을 되게 원하셨던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다가 그분이 그 말을 하다가 그 말 끝에 저 그냥 오늘 매니저 패스할 거예요. 이렇게 하셨거든요, 진짜로. 본인이 말로 술술술술 말씀하시다가 오토심만 결정하고 왔는데, 그래, 어차피 할 건데 내가 이걸 미룰 이유가 없지 이러면서 그날 매니저 패스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나이대 또래 분이세요. 50대 이제 후반, 이제 그분은 50대 후반이었는데, 어, 지금 직업이 있으세요. 영업직의 그 어머님이셨는데, 그분이, 음, 되게 그냥, 그,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왜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유를.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찾아가서 이제 이 질문을 하려고 만났어요. 이 질문을 하려고 두 번째 만났어. 첫 번째 보상 플랜을 해서 그 자리에서 매니저 패스를 하신 분인데, 뭐 별다른 그게 없어서 이제 두 번째 만나러 갔어요. 밥 먹자고 해서. 근데 제 목적은 이 질문을 하러 만나러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이야기하다가, 그런데 사장님은 이거 독일 PM 하시겠다고 선택을 하셨는데, 사장님의 인생에서 이 중에서 채우던 동기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물었더니 그분이,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저는 멋진 할머니요. 이랬어요. 여기 없는 말이잖아요. 저는 멋진 할머니요. 아, 멋진 할머니? 어,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라고 했더니, 아, 나는 손자들 놀러 왔을 때 이 장난감 팍팍 사주고, 되게 디테일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의외로 되게 진지하게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딸이 만약에 아파트를 장만을 했어? 그럼 나는 거기 딱 가서 소파가 없네? 소파 넣어. TV가 없네? TV 넣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다 채워주고 싶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게 왜 그렇게 멋진 할머니가 되는 게 왜 중요하신데요? 이랬더니, 그러면 나는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고, 신세지기도 싫고, 나는 그냥 애들한테 다 해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인생에서 중요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그렇게 척척척척 줄 수 없는 할머니가 됐을 때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 한 말을 따라 하면서,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생기는데요?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이제 되게 진지하게들 생각하시거든요. 지금 영업직 하시잖아요. 근데 계속 몸으로 일하는 일을 하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내가 지금 영업직 지금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분이 영업직인데
차가 없어요. 뚜벅이로 다니시는 영업을 하셔. 그래서 그 힘든 얘기를 막 하셨어. 내가 이 서울에서 인천까지 내가 이 폭염에 이분도 여름에 만났거든요. 폭염에 갔는데 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빨간 단추가 자동차도 있었어. 제가 다 들은 거지. 이제 거기서 다 파악을 한 거죠. 너무 힘들고 그런데 내가 이 일을 60대가 돼서도 한다? 난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면은, 난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되는, 그렇게 계속 일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걱정되는 이유가 뭐예요? 했을 때, 결국적으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걱정돼서 내가 PM을 알아본 이유도 이 추가 소득, 내가 지금 일하고 있을 때 이 추가 소득,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이 좋다는 얘기는 어디서 들었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소득을 벌고 싶어서 내가 PM을 선택을 했다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분의 대답 속에서 추가 소득, 연금 소득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자동차, 차 없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면서 이제 그분의 진짜 니즈를 파악을 하게 그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그 빨간 단추를 찾으면 그걸 눌러줘야 돼요. 계획을 보여주고 이제 설명을 이제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났을 때, 사장님, 이거 독일 PM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실 수 있어요. 사장님 원하시는, 지금 말씀하신 거 다 해결이 되실 수 있는 게, 사장님, 자동차 IM만 돼도 줘요. 연금 보너스도 IM만 되면 줘요 하면서 그 IM 부분을 그때 풀기 시작을 했거든요. 첫 번째 때 했지만, 이 부분이 한 번 들었다고 기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갔을 때 다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도 분명히 자동차 보너스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두 번째에서 완전히 자동차를 준다고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준다고요. 이제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했고, 이제 오토십에 대해서, 오토십 누적에 대해서 다시 풀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서 분명히 보상 플랜을 풀었지만, 이제 푸는 거는 이 사람한테 인식이 이제 되게 달라지는 게, 이게 누적이 되는 거다. 이제 얘기를 했고, 오토십 그 5 곱하기 5, 그거 아시죠? 25 곱하기 5 또 이렇게 했을 때 125 이걸 된 거를 이제 또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좀 이분은 조금 특이 케이스라 제가 들은 사람 중에 오토십 5명 만드는 걸 제일 오래 걸리시는 분이긴 했거든요. 오토십 5명 몇 개월 안에 만들 수 있냐고 했을 때 2년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래서 2년 그래 맞아요. 그러면 2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8년까지 갔어요. 이제 쭉쭉쭉 내려서 8년이 됐어요. 그럼 8년 뒤에 몇 살이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할머니 됐어. 8년 뒤에 PM을 안 해도 할머니 되고 지금 PM을 해도 할머니가 되는데 오토십 2년 동안 5명한테 말도 못하면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내가 그거 안 해야지. 내가 진짜 이랬는데 그분이 5명한테 말할 수 있대. 그런 사람을 5명씩 가르쳐서 8년 뒤에 5천만 원, 이 오토십으로만 이제 5천만 원 나오는 거 그림을 그렸거든요. 5천만 원의 소득이 들어오면 사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딸네 집에 가서 쇼파 넣어주고, TV 넣어주고, 손녀들 왔을 때 장난감 팍팍 사주고, 자녀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심지어 이거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이잖아요. 내 건강도 지키면서 아프지 않게. 내 노후 관리도 하고 다른 사람도 돕는 일이니까 얼마나 이 비즈니스가 가치가 있겠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고객이 이 비즈니스 절대 포기하면 안 되겠네요라고 말을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안 건드리면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는 고객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든 이거를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인식이 한 번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뜨거운 단추 누르기 부분은 빨간 단추를 찾고 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들의 역량을 빛이 발하는 순간의 부분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뜨거운 단추를 안 찾은 다음에 이 누르기로 가서 문제래요. 그러니까 이 고객이 말을 한 게 없는데 내 입으로 막 흥분해서 이게 있잖아요 하면서 말을 하니까 고객들이 막 다 두 손 두 발 들고 그래 네 열정은 알겠어 이제 이러면서 막 사라지는 고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망 고객의 희망과 두려운 꿈을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계고 그리고 입증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명확한 체계적 사업 계획을 설명하는 건데 이 사업 계획이 굉장히 거창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거창한 게 아니라 이 사업 계획을 어떻게 말을 하면 되냐면 이거에 대한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꿈을 일깨워주는 수단에만 불과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그냥 해결해주는 방법만 제시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5가지 황금 질문은 감정의 문을 열고 열의가 있는 가망 고객들이 자신의 해결책을 찾도록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최우선 동기 요인을 찾지 않은 채 해결책만 제시를 하면은 고객들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 열정이 순간적으로는 붙지만 며칠 내에는 차갑게 식어버리는 가망 고객이 많았죠, 그동안은.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런 걸 찾지 못해서. 그래서 요 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것도 책에 나왔던 부분인데, 이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당신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지배할 수 있고, 이 사업은 가족과 보낼 수 있는 더 많은 자유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요. 당신이 원한다고 했던 은퇴 스타일과 편안한 노후가 이 비즈니스로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가망 고객 입에서 나왔던 언어를 반복 사용하면서 사업 계획을 보여주면 이 사업 계획이 그들만의 것으로 다가가게 된다. 그리고 의미가 있고 동기부여하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생각과 언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고 또 그걸 느낀 게 이 질문법으로 대화가 돼서 원팀방에 자기소개를 하러 들어오는 고객들은 거기에 이유가 명확해요. 저는 뭐 저의 성장을 원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고 그냥 뭐 제품이 좋아서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다시 만나서 이런 거 한번 찾아보고 나면은 그래서 저는 그 원팀방에 인사 들어오시는 사장님들 모르는 사장님들도 어저께인가 누가 우리 아들의 건강과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이렇게 들어오셨다고 이렇게 쓰셨거든요. 그럼 저도 그 고객의 언어를 반복적으로 말을 해주면서 가족들의 건강과 함께 이 독일 PM에서 원하시는 모든 꿈 이루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환영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를 한 번 더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면은 바로 그들의 생각과 언어가 되기 때문에 굉장한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은 결단의 단계거든요. 음, 결단은 생각보다 쉽대요. 어, 그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사업 계획을 보여주는데 몰입한 나머지 너무 많은 말을 쉴 새 없이 한 결과, 어, 그러니까 우리만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자신의 고객의 최우선 동기 요인을 발견하고 의욕을 불태우기 전까지는 아무리 우리가 그런 많은 말을 쏟아낸다고 그 사업 계획을 보여주는데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열쇠 2번, 아까 그 부분 뜨거운 단추 찾기 단계를 잘 할 수 있다면 결단, 이 마지막 열쇠 4번, 결단을 얻어내는 단계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 책에 나와 있고 가망 고객 스스로가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아서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 책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제 거 사례와 함께 책의 중요한 부분 2장 같이 함께 나눴고 마지막으로 그 이 책에 아까 저자가 이 책을 쓴 이유를 제가 시작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책에 약속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또 저자가 약속을 빨간 글씨로 또 써놨어. 이거 본 사람 있어요? 약속? 저도 오늘 봤어요. 그래서 이거 여러 번 읽어야 돼요. 이 책에 소개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먼저 약속해야 될 게 있대요. 이 책에 나오는 방법을 머릿속에 새기고 14일 동안, 2주 동안 한 글자도 틀림없이 기억하겠다는 약속을 지킨다면 분명 당신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당신이 잠을 자면서도 이 내용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 훈련을 하기를 바란다. 라는 이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사장님들 이 질문법을 통해서 이 다가올 9월 모멘텀 우리 크게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